여기 빛도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카자흐스탄에 역사상 최초로 전기가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곳곳에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놀라서 충격도 받고 눈물도 흘리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울 때 저는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제 작은 방은 춥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보이고 있었죠. 사리블랑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제 이름은 아르만입니다. 23살이고 태어나서 줄곧 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소련이 무너진 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전기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어서 삶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심장병을 앓고 계셔서 제가 필요하셨거든요. 낡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얼굴을 따갑게 하고 있었죠. 멀리 있는 산들은 이른 아침 빛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주변은 텅 빈 땅과 딱딱한 흙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대부분의 집들은 오래되고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몇몇 굴뚝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람들의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처질은 항상 똑같았어요. 큰 물통 2개를 들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까지 긴 걸음을 시작하고 있었죠. 왕복 10km 매일같이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물통의 무게가 어깨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죠. 어머니는 약을 드시기 위해 깨끗한 물이 필요하셨으니까요. 언젠가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으로 직접 물을 끌어올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을 몇 년째 하고 있었죠. 사리블락에서는 꿈이 쉽게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가득 찬 물통을 들고 마을로 걸어오는데 뭔가 특이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마을 광장에 여러 대의 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호기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그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반짝이는 장비와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더더욱요. 물통을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거리를 두고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죠. 이런 상황은 전에도 봤거든요. 외국 전문가들이 큰 약속을 하고 오지만 일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리곤 했어요. 우리 마을은 의심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누군가 제 근처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래. 정부 에너지 팀이라네. 그들이 장비를 내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오래된 잡지에서만 봤던 것들이었죠. 가슴이 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 느낌을 억눌렀어요. 여러 번 실망을 겪었기에 희망은 위험한 것이었거든요. 마을 원로인 예르신이 마을에 관해서 모임을 소집했어요. 어머니께 물을 가져다 드려야 했지만 호기심이 저를 회의장으로 이끌고 있었죠. 금방 다녀오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마을에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뒷구석에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었죠. 공기는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자신을 한국재생에너지 지원팀의 수석 엔지니어 박진수라고 소개하고 있었죠.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자신감 있게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야외에서 일한 흔적이 보였는데 햇빛을 보며 눈을 찡그린 자국으로 작은 주름이 생겨 있었죠. 우리는 여러분의 마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런 비슷한 약속들을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가슴이 익숙한 의심으로 조여오고 있었죠. 박진수 옆에는 김연이라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기술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외딴 마을들에서 진행한 비슷한 프로젝트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의 발표는 인상적이었지만 이전에 왔던 사람들의 발표도 그랬었어요. 예르신이 과거의 실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동의하며 중얼거리고 있었죠.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우리 원로는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물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약 복용 시간은 마을 회의나 한국인 방문객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붕의 누수를 고치고 있을 때 박진수가 우리 집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우리 작은 대문 앞에 서서 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회의에 참석하셨더군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말씀은 안 하셨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예르신이 필요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요. 이게 작동할 거라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어요. 도구 벨트를 고쳐 매며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요? 그냥 또 다른 빈 약속일 뿐이죠. 전에도 다 들어봤어요. 그는 제 집을 보더니 문 옆에 있는 물통을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심장 상태약은 냉장 보관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의 질문에 놀랐어요. 어떻게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땅에 묻은 특별한 점토 항아리를 사용해서 약을 시원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해결하고 있죠. 내일 마을 조사를 도와주세요. 그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이곳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가 저를 막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가 말하는 직설적인 방식 때문일까요? 거창한 약속 없이 말하는 그 모습. 아니면 그저 매일 물을 나르는데 지쳐 있어서일지도 몰라요. 생각해 볼게요. 마침내 대답했어요. 그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산들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꿈이 아닌 실용적인 해결책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사리블락에서 무언가가 정말 변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변한다면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한국팀은 이전 방문자들과 달라 보였지만 제 마음은 경계하고 있었어요.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얻어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잠이 들면서 내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 성공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정적인 전기와 집으로 흐르는 깨끗한 물이 있는 삶은 어떨까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문제가 아닌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며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얇은 커튼을 젖히자 눈이 내리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시골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땅은 이미 하얀색으로 덮여 있었고 회색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큰 눈송이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완벽한 핑계거리네.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박 씨와 그의 팀을 만날 필요가 없겠다. 눈보라 속에서 누가 마을 땅을 조사한다고?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아직도 새고 있는 지붕 구석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작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두꺼운 담요를 둘러쓰고 앉아서 지역 허브로 만든 차를 마시고 계셨죠. 병이 있으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고 관찰력이 있으셨어요. 제가 창가에 서서 눈을 지켜보며 망설이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팀에 대해, 그들의 큰 계획들, 그리고 박 씨가 조사를 도와달라고 한 제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제 의심과 걱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말을 하면서 집에 머물고 희망을 향해 한 발짝도 내딛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끼어들지 않고 듣고 계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살짝 미소를 지으셨죠. 넌 어릴 때부터 항상 조심스러웠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개울을 건널 때 모든 돌을 시험해보고 나서야 건너던 걸 기억하니? 어떤 바위가 단단하고 어떤 것이 흔들릴지 보려고 자갈을 던지던 그 모습?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에 아직 많은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이 우리 집 동쪽에 있는 개울가에서 놀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보여주는 것은 거기까지야. 어느 순간에는 직접 발을 내딛어야 하는 법이지. 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지못해 가장 따뜻한 옷과 방수 부츠를 신었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직감은 피하라고, 불가피한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눈을 뚫고 마을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박 씨는 이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날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실용적인 방한복을 입고 방수 케이스에 보호된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는 제가 올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땅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우리 지역의 위성 이미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하늘에서 본 우리 마을은 제게 낯설게 보였어요. 광활한 풍경 속에 너무 작아 보였죠. 전에는 이런 관점에서 제 고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하루 종일 마을 외곽을 걸어 다녔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우리의 어깨와 모자는 하얀 눈으로 덮여가고 있었죠. 발이 차가워졌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박 씨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겨울, 폭풍이 어떻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지, 봄철 홍수가 어떻게 동쪽 길을 쓸어가는지, 우리 지하수에 어떤 미네랄이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가끔 아프게 되는지, 박 씨는 제 관찰 중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세한 메모를 하고 생각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제가 과거의 실패에 대해 언급했을 때도 그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5년 전에 왔었어요.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서서 말했어요. 디젤 발전기 시스템을 구축했죠. 3주 동안 작동하다가 고장 났어요. 교체 부품을 약속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발전기는 마을회관 뒤에서 녹슬고 있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래에 흩어져 있는 집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카자흐어로 번역된 자세한 유지보수 매뉴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것들은 마을의 소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 때까지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창문과 문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희망과 의심이 섞여 있었죠. 제 안에서도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마을 남쪽의 평평한 지역에서 태양광 어레이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박 씨는 몽골과 타지키스탄에서 진행한 비슷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호기심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우리 마을이 실패한 다른 마을들과 뭐가 다른가요? 그에게 도전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서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야 하죠? 당신, 박 씨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의 대답에 놀랐어요. 무슨 뜻이죠? 지역사회는 누군가가 모든 것에 질문할 만큼 관심을 가질 때 번창합니다. 저에게도 말이죠. 그가 설명했어요. 당신의 의심은 가치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더 좋게 만들 겁니다. 제 의심을 예상치 못하게 칭찬한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빛이 사라져가는 동안 그는 태양광 패널이 어떻게 자동으로 눈을 떨어뜨리도록 조정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흥미로웠어요. 배터리 저장 용량과 풍력 터빈 블레이드 디자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눈 덮인 길에 손전등 빛을 비추며 어둠 속에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계속 저항한다는 것은 익숙한 실망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했어요. 참여한다는 것은 희망을 거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죠. 어느 선택도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약병은 거의 비어 있었죠. 곧 약을 다시 채우기 위해 지역 중심지로 여행해야 했어요. 눈과 추위를 뚫고 가야 하는 또 다른 어려운 여정이었죠.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우리 집에 전기가 있다면 어떤 의미일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는 불빛, 어머니의 약을 보관할 냉장고, 어쩌면 제가 수집하느라 몇 시간씩 보내는 나무가 필요 없는 작은 히터도요. 그 생각은 멋지면서도 아팠어요.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니까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음으로써 저 자신을 보호해왔어요. 하지만 박 씨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의심은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맞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제 조심성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일 수도 있었죠. 그리고 아마도 그 지혜는 제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정말로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잠이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질문을 할 거라고. 어려운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공사를 시작하는 날 아침,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깼는데 머릿속은 이미 오늘 있을 일들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어요. 어머니의 아침 차와 약을 준비해드린 후 필요한 것보다 더 일찍 마을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팀의 트럭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일꾼들이 큰 상자들과 장비를 내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벗겨내는 태양광 패널을 가리키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 패널들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파란 검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땅으로 가져온 하늘 조각 같았어요. 저는 활동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박 씨가 첫 번째 기초 표시를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가 저를 발견하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와서 두꺼운 작업용 장갑을 내밀었죠. 태양광 배열 기초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남을지 떠날지 묻지도 않고 설명했어요. 이곳은 땅이 단단하게 얼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깊은 앵커가 필요하죠. 장갑을 받는 것은 하나의 결정 같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관찰자에서 참여자로요.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끼고 첫 번째 구멍을 파고 있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점점 더 많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실수를 찾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죠. 의심을 확인할 증거를 찾고 있었거든요. 패널이 우리 위도에 맞게 각도가 조정되지 않았다거나 케이블이 얼지 않을 만큼 충분히 깊게 묻히지 않았다거나 콘크리트 혼합물이 우리 토양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언덕에서 오는 오후 그림자가 계획된 패널 위치를 가로지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단지 결함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신 입을 열었죠. 겨울 햇살은 더 낮아요.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가리키며 박 씨에게 설명했어요. 12월이 되면 이 전체 지역이 2시까지 그늘에 들어갈 거예요.
박 씨는 제 걱정을 무시하거나 원래 계획을 방어하지 않았어요. 현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배열을 북서쪽으로 50m 이동시키겠습니다. 제 관찰은 존중받았고 제 지식은 가치 있게 여겨졌어요. 이런 일은 케이블 트렌치를 파기 어려운 바위 지역을 피하도록 변경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어 건물 위치를 봄철 해빙 때 홍수가 덜 날 것 같은 곳으로 추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런 협력을 알아챘어요. 근처 마을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전기 기술자로 일했던 다울렛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18살밖에 안 된 어린 세릭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우리 주변을 따라다니며 질문하고 도구를 나르고 있었죠. 우리는 예상치 못한 팀이 되었어요. 박 씨는 일하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각 부품의 목적과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었죠. 저는 이 지식을 갈증 나듯 흡수하고 있었어요. 늦게까지 남아 매뉴얼을 공부하고 다음날 질문을 하고 있었죠. 모두가 지지적인 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때 마을 지도자였던 늙은 카낫은 마을 공동 저녁 식사 때 큰 소리로 의심을 표현했어요. 또 다른 시간 낭비야. 그는 자기 자리에서 선언했어요. 첫 번째 큰 폭풍이 오면 이 모든 멋진 장비들은 망가질 거야. 한국 기술은 카자흐스탄 겨울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의 말은 제 이전 생각들과 비슷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바뀌었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방어적인 기분이 들었죠. 완전히 성공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그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을 원로인 예르시는 조심스러운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격려하지도 낙담시키지도 않으며 경계하는 눈으로 우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주인은 현명했어요. 너무 많은 실패한 약속들을 보았기에 새로운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제 첫 번째 진짜 시험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태양광 배열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었을 때 이른 눈보라가 한 오후에 몰아쳤어요. 무겁고 젖은 눈이 패널 위에 빠르게 쌓이고 있었죠. 박 씨와 김 씨는 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수도에 가 있었고 눈을 떨어뜨리는 메커니즘에 익숙한 유일한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소용돌이치는 눈 속에 서서 소중한 파란색 패널 위에 하얀 담요가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낫이 풍화된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봐봐? 그가 말했어요. 벌써 실패하고 있잖아. 아침이면 무게 때문에 금이 갈 거야.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죠. 패널 각도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박 씨의 설명이 떠올랐어요. 이걸 고칠 수 있어요. 현장에 합류한 다울렛과 세릭에게 말했어요. 제어 모터 조정을 도와주세요. 함께 조심스럽게 패널 위치를 수정했어요. 눈이 더 쉽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각도를 높이고 있었죠. 커지는 폭풍 속에서 일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두꺼운 장갑에도 불구하고 손이 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하는 각 패널마다 이상한 만족감이 들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아침, 그 광경에 제 마음이 뛰었어요. 눈이 패널에서 깨끗하게 미끄러져 내려가 파란 표면이 일출 속에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패널들은 손상되지 않았고 이미 아침 빛 속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스템은 더 이상 그들만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우리 것이 되어가고 있었죠. 공사는 가을 내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겨울이 우리 마을을 꽉 잡아오면서 문제들이 마치 해질 역의 그림자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날은 점점 짧아지고 추워졌어요. 금속 부품들은 밤새 얼어버리고 산기를 막는 눈보라 때문에 장비 배송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초기 몇 주 동안 우리를 이끌었던 그 흥분이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저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회의에서는 사람들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답을 저에게 기대하고 있었죠. 그들은 언제 불이 마침내 켜질지, 언제 물을 양동이로 나르는 대신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올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프로젝트를 변호하고 그들의 희망을 살리고 싶었지만 좌절이 있을 때마다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다시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국 팀과 함께 할 때는 더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죠. 왜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을 유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백업 시스템은 언제 설치될까요? 온도가 더 내려가면 물펌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느 얼어붙은 아침, 해 뜨기 전에 주 제어 장치에 도착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들은 산 위에서 얼음 결정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놀랍게도 박 씨가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손전등으로 시스템 측정값을 검사하며 재킷에는 서리가 덮여 있었죠. 그는 밤새 일하고 있었어요. 저를 불렀어야 했는데요. 작은 대피소에서 그에게 합류하며 말했어요. 쉬어야 했잖아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 구름을 형성하고 있었죠.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이런 극한의 온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나란히 일하며 단열재를 조정하고
전원 연결을 재설정하고 컨트롤러를 재프로그래밍했어요. 장갑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우리 둘 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이해가 우리 사이에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그의 프로젝트만이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의 성공 또는 실패는 이제 우리 둘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시스템이 마침내 재시작되고 모니터에 녹색 상태 표시등이 켜졌을 때 박 씨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은 제 마음속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죠. 우리의 다른 시작을 넘어서는 성공에 대한 공유된 투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예르시니 마을회관에서 지역사회 업데이트 회의를 소집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따뜻한 옷을 껴입고 참석했죠. 방은 기대감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박 씨가 앞에 서서 우리의 진행 상황과 우리가 극복한 도전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가 설계한 백업 시스템을 시연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평생 알아온 이웃들 앞에서 긴장하며 서 있었어요. 제 손이 제어판 위를 움직이며 박 씨가 가르쳐준 대로 각 기능을 설명하고 있었죠. 불빛이 제 명령에 반응하자 가슴이 자부심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큰 팝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고 타는 전자 제품 냄새가 뒤따랐어요. 주 전력 변환기가 심각하게 고장난 거였죠. 모든 불빛이 한 번에 꺼지면서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비상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걱정스러운 얼굴들 위로 이상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내가 그랬잖아. 카낫의 목소리가 방 뒤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 외국 약속, 우리 현실에서는 쓸모없다고. 어둠 속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초기 의심에서 옳았다는 위안과 함께 익숙한 냉소주의가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물러서서 노력했지만 결국 작동하지 않을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았죠. 하지만 희미한 비상 조명 속에서 박 씨의 얼굴을 보니 패배가 아니라 집중된 결심이 보였어요. 그는 변명이나 빈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상된 부품을 검사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우리 작은 그룹이 임시 제어 센터에 모였어요. 방은 춥고 우리의 숨결이 공기 중에 보이고 있었죠. 박 씨가 테이블에 기술 다이어그램을 펼쳐 놓았어요. 이 구성은 이렇게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이론적 모델은 이 정도의 추이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럼 희망이 없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느끼는 실망감에 놀라고 있었죠.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한국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해요. 사리블랑만을 위한 특별한 것을요. 센터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이것이 제 진정한 시련이었습니다. 단지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를 마주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성공한다면 저는 누가 될까요? 우리가 실패한다면 저는 누가 될까요? 넷째 날 새벽이 밝아오면서 우리는 수정된 시스템을 활성화했어요. 순간이 마치 끊어질 듯한 실처럼 늘어지는 기분이었죠. 불빛이 깜박이고 모니터가 초기화되고 그리고 안정화. 우리가 함께 설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버티고 있었어요. 제어 센터에서 첫 번째 전구가 밝아지자 모두가 지친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작동하고 있어요. 박 씨가 장비가 아닌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첫 번째 안정적인 전등의 따뜻한 빛 속에 서서 저는 중요한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가혹한 환경에서 기술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가혹함을 극복하는 것이었죠. 수년간의 실망으로 제가 쌓아온 냉소주의의 보호막이었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전기 조명과 합쳐질 때 저는 어깨에서 무게가 들려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변화가 상실이 아닌 성장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개막식 날이 맑은 하늘과 겨울치고는 이례적인 따뜻함과 함께 찾아왔어요. 전에는 저녁이면 어둡고 텅 비어있던 마을 광장이 이제는 기둥 사이에 걸린 전등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눈 위에서 춤추는 자신들의 그림자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쁨은 마치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밝고 전염성이 있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옆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단지 기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변화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따뜻한 담요에 쌓여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전기 불빛 아래 빛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던 어두운 등유 램프와는 너무 달랐죠. 어제 우리는 첫 냉장고를 연결했어요.
이제 어머니의 야근 전에 사용하던 점토 항아리와 지하 저장 시스템이라는 복잡한 방법 없이도 완벽하게 차갑게 보관되고 있었어요. 박 씨는 광장 중앙에 서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술적 사양과 미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거의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제 눈은 계속해서 이웃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일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대부분은 경이로움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원로인 예르시는 빛나는 전등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그의 평소 무뚝뚝함이 조용한 만족감으로 부드러워지고 있었죠. 현지 지식과 혁신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군중 사이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마스터한 아르만 씨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수석 기술 감독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놀란 속삭임이 군중 사이로 퍼져 나가고 있었어요. 예르신이 제어 센터의 의식용 열쇠를 들고 다가오자 얼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순간, 이런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마을은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예르신이 안정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많은 약속들 속에서 살아남았죠. 이번에 다른 점은 우리가 이 성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한국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축하 행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어요. 수십 년 만에 우리 마을 최초의 환하게 밝혀진 저녁 행사였죠. 사람들은 광장에서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음악가들은 전통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멜로디가 우리 위 언덕에서 돌아가는 풍력 터빈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섞이고 있었죠. 저는 그룹 사이를 돌아다니며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역할 속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인파가 줄어들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주 태양광 배열 근처에서 박 씨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패널들은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표면이 마치 얼어붙은 물처럼 별을 담고 있었죠. 내일 떠나시는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가는 길은 항상 필요한 법이죠. 하지만 다음 달에 알마티에 있는 우리 훈련 센터를 방문하도록 준비해놨어요. 고급 자격증을 위해서요. 저는 우리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곳은 태양광 패널의 부드러운 곡선과 돌아가는 풍력 터빈의 형태로 표시되고 있었죠. 전에는 항상 어두웠던 창문에서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펌프하우스는 안정적으로 윙윙거리며 사람들이 몇 마일을 운반할 필요 없이 깨끗한 물을 가정으로 밀어 넣고 있었죠. 저는 기술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이 마을을 탈출하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박 씨가 물었어요. 그 질문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마을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요. 이제는 더 많은 마을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마침내 대답했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제가 완료한 여정을 이해하고 있었죠. 진정한 힘은 기술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원팀의 차량들이 눈먼지 구름 속에서 출발했어요. 저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모니터에 둘러싸인 제어실에 서 있었죠. 어린 세리기 첫 훈련 세션을 위해 도착했는데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배우려는 열정으로 눈이 커져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 오래 갈까요? 그가 물었어요. 여전히 마을 일부 구석에 남아있는 의심을 표현하며 저는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냉소주의자에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를 거부하던 사람에서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한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특정 부품들은 언젠가 교체해야 할 수도 있어. 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장비 이상이야. 우리는 자신감을, 지식을, 자립성을 만들었어. 창문을 통해 우리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신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에는 이런 간단한 일도 어머니를 지치게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로 움직이고 계셨죠. 맞은편에 있는 학교에서는 새로 설치된 컴퓨터의 빛이 보였어요. 시장 노점상들은 작은 냉장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고 두 가정은 이미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가 얻은 것이었어요. 단지 전기와 깨끗한 물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였죠. 한국 기술에 대한 제 편견은 사실 희망 자체에 대한 방패였어요.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죠. 그 편견을 놓아줌으로써 저는 제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열어주었어요. 자, 이리 와. 기술 매뉴얼을 펼치며 세릭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배터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내일은 아마 개선점을 설계해볼까? 밖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겨울 햇살을 따라 약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도전은 항상 올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